안녕하십니까?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는 비교적 큰일 없이 무난하게 한 주를 보낸 느낌입니다. 네, 그냥 이게 좀 왔다 갔다만 한 것 같아요. 예. 악재가 나와도 예. 시장이 그걸 좀 잘 소화하는 것 같아서 좀 확실히 시장 분위기는 과거보다는 좀 확실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. 네, 이번 주는 좀 계속 좀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 좀 2,500선에 대한 좀 저항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예. 그걸 의식하면서 지수는 좀 오르락 내려가면서 좀 혼조세를 좀 보였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, 일단 이제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한다라는 그런 발언이 좀 나왔죠. 뭐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이 부의장. 부의장이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좋게 작용했는데 또 그 대표적인 매파죠 블라드 총재는 또 계속 또 강경한 발언을 하고. 네. 그래서 이제 연준 안에서도 좀 이게 약간 좀 혼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역시 그 빈살만 왕세자가 예. 방한을 했던 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많은 또 MOU를 좀 맺은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주가는 선행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은 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, 또 이번 주에 두 가지 반도체 이슈가 좀 있었는데, 하나가 워런 버핏이 예. TSMC 지분을 매입한 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놀랬죠. 예. 반도체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41억 달러나 네, 담았더라고요. 꽤 큰 규모더라고요. 예. 5조 원 정도 사서 그게 좀 이슈가 됐고, 두 번째가 마이크론이 추가 감산을 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안 좋길래 또 추가 감산을 할까,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어서 어쨌든 반도체에는 그 두 가지 이슈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시장에 이번 주에 뭐 미국 기업들 보시면은 뭐 타겟이라든가 뭐 메이시스도 있고 월마트 같은 대표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나왔는데, 결국엔 타겟이 그 중산층 대상으로 좀 영업을 하는데 그 회사 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빠졌는데요. 결국 시장에 좀 관심이 조금 이제 그 금리나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심사가 약간 경기 쪽으로 좀 약간 옮겨가는 듯한. 예.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자극할 만한 이슈가 좀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리고,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번 주 들어와서는 시장이 좀 초점이 경기 쪽으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. 그런 좀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미국 10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 0.2%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는 8% 상승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완화된 건데, 이렇게 되면서 뭐 긴축 속도 조절론에 힘을 좀 실린 거, 요거는 뭐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. 네, 이날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좀 크게 하회를 하니까 그날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. 미국 네. 같은 거. 그래서 나스닥이 2.7% 급등 출발을 했어요. 화요일이었죠. 네, 미국. 화요일 날. 예. 근데 이제 약간 좀 아쉬웠던 게 갑자기 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상승폭이 축소된 게 좀 아쉬웠지만, 어쨌든 이제 시장 격하게 또 반응을 한번 해줬죠. 아, 이제 소비자 물가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마저도 꺾이는구나. 예. 이게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, 근원 물가 지수도 좀 꺾였어요.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이 7.2였는데 6.7까지 좀 이제 그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나왔고,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약간 둔화된 걸 보고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고 언급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식품 가격 상승이 둔화돼서 굉장히 고무적이다,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, 생산자 물가가 사실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하니까 이런 지표들의 좀 약간의 하향 조정은 당연히 증시 또 향후에 있을 그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. 네. 다만 시장에는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또 생기다 보니까 좀 예. 묻혀버린 감이 있지 않나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말씀대로 뭐 긴축 속도 완화론 언급을 했던 반면에 네. 또 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뭐 긴축 고삐 늦춰서는 안 된다. 말하자면 연준 위원들까지 약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네. 혼선이 나온 거. 요거는 뭐 시장에 별로 도움이 못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의 호재 나오면 잠깐 반등은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잠깐 밀리고, 근데 그게 뭐 지수를 계속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했거든요. 그래서 예. 중간중간의 변동성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, 브레이너드는 원래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둘기파잖아요. 원래 예. 유명한데, 근데 연준의 2인자기 때문에 이분 발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, 어쨌든 인플라 둔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있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하다. 뭐 예. 일단 0.5%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, 보스틱 총재는 좀 매파적인 좀 발언을 했죠. 금리를 더 인상한 후에 그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광범위한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가 완화되는지를 두 눈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된다. 예.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2%
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런 게 확실히 진입했다는 목표가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긴축 스탠스 유지해야 된다. 그러니까 기존의 매파적 발언을 계속 유지했고 또 블라드 총재는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. 예. 그날 이제 굉장히 좀 센 발언을 했죠. 5%보다 더 올려야 된다. 예. 뭐 7%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대표적인 매파니까. 네, 그래서 시장이 좀 한번 놀라긴 했죠. 이게 예. 7%는 우리 머릿속에 없는 개념인데, 근데 어쨌든 시장은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때문에 뭐 미국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블라드는 그 이름처럼 예. 굉장히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했고 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사도 인플레 좀 둔화는 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. 금리 인상 완료까지는. 예. 그래서 여전히 좀 매파적.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좀 매파적인 발언들은 좀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또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다 보니까 시장은 어쨌든 12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0.5 정도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미국 대형 소매점 이제 타깃 실적 악화 그리고 말씀대로 마이크론의 뭐 감산 추가 감산 발표 이런 것이 이제 경기 침체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근데 경기 침체로는 뭐 나온 게 꽤 됐고 새삼스러운 이 뭐 변수가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?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네. 그래도 사실 지금 지표들 보면은 미국 소비가 굉장히 단단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시각도 일부 있긴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치들이 자꾸 나오면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이크론 사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 안 좋아서 재고 쌓이고 그래 뭐 감산하는 거 알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감산하니까 나중에 재고 감소해서 좋아지겠지. 그래서 한번 주가 올랐는데 여기서 또 감산을 한다고?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경로에 없던 거죠. 아,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 침체,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경기 침체보다 기업들이 느끼는 게 이게 더 안 좋구나. 그러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기업 실적 추정치를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뒤늦게. 네. 근데 그게 기업별로 좀 달라요. 미국에 월마트가 있고 또 타겟이 있잖아요. 이제 예.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한 회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마트 같은 예. 이제 월마트는 약간 저가형 가성비 쪽이죠. 그 필수 소비재 많이 팔고 그래서 여기는 경기에 좀 둔감한 편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이번에 월마트는 실적 발표했고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렸죠. 그랬죠. 근데 타겟은 그 중산층이 많이 소비하는 그 약간 유통회사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주로 이제 의류, 약간 중가품이라고 하나요? 예. 예, 브랜드 의류도 있고, 뭐 경기를 타는 경기를 타는 네, 거죠. 예. 상품이 많죠.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가이던스, 그러니까 예상을 좀 안 좋게 제시를 해버리니까 그날 뭐 타겟 주가 10% 폭락을 하고 증시도 빠져버렸어요. 예. 아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진짜로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겠구나.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반응을 했고,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중산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경기에는. 근데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바로 시장이 그걸 좀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 예상 수치가 우리가 뭐 마이너스 3 정도로 예상을 한 게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지금 예상한 거는 마이너스 5, 6 정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한 번 더 좀 충격을 받는다. 근데 보셨겠지만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뭐 증시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근데 개별 기업 단에는 그런 충격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 이제 왕세자 방한 뭐 기대도 컸고 또 뭐 26건에 뭐 40조 정도 이제 투자 계약을 맺었다 하니까 성과도 제법 큰 셈인데 막상 목요일 증시는 좀 내렸거든요. 네. 이게 이제 뭐 말씀대로 우리 뭐 뉴스에 팔아라 이것 때문인지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 때문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이제 목요일 날 국내 증시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빈살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기업들은 물론 영향을 좀 받았는데 예. 목요일 날 빠진 거는 마이크론의 감산 때문에 그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. 예. 그러니까 이 재고 우려 때문에 더 그래 좀 급락을 해서 좀 약간 영향을 좀 받았고 다만 이제 여기 기업들은 좀 주가들이 대부분 안 좋았어요. 흔히 예. 말하는 뭐 건설주,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이렇게 수소주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.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리 좀 그 기대감을 좀 반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며칠 날 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미 수주를 좀 몇 개 받은 회사들도 있었고 예. 그 회사들 주가 일부 기업들은 한 몇 달 전부터 한 3배씩 올랐어요. 주가가.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좋을 게 뭐 있냐 이거죠. 이미 이제 왔고 MOU까지 체결한 마당에 이게 본계약까지 확정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럼 이제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고 싶은 거죠. 많이 오른 데다가. 예.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
우리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네옴시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대부분 그래요. 그러니까 선반영이 참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확인할 게 아니 이제 빈설명까지 왔고 MOU 체결한 거 그래 뭐 다 반영했다. 그러면 그 다음 걸 나와야 되거든요. 예. 그 다음에 액션이 나와야 주가 또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지금 모르니까 네. 일단 사람들은 그거죠. 일단 팔자. 팔고 다음을 좀 기다리자. 이런 의견인 것 같고. 근데 분명한 거는 과거보다는 괜찮은 게 네옴시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예. 우리 기업들이 돈 벌 게 많아졌죠, 사실은. 근데 또 명백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자꾸 왜 이렇게 좀 주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네옴시티를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예. 거기에 유럽하고 중국 건설사도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심하게 합니다. 워낙- 일본도 들어가요. 워낙 크니까 뭐 예. 다 먹을 수는 없죠. 네, 그래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살펴야 될 건 여기서 돈 버는 기업은 있겠지만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걸 속아내야 돼요, 사실은. 이제 옥석을 좀 네, 나눠야 된다. 모든 구분해야 기업이 된다. 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1차 랠리는 좀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일단 이제 사실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은 실제 수주를 따냈거든요. 예. 터널공사 그런 것처럼 이제 수주 공시를 이제는 확인하는 단계로 좀 진입했다. 네.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까지는 뭐 꿈으로 기대감을 네. 올랐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뭐 실적이 나오는지 네.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. 네, 실제 숫자를 좀 보셔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 주 보면 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렸다가 다시 약간 올랐고 외국인 매수세도 좀 주춤거리더라고요.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?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약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일단 물론 이제 폴란드에 미사일 떨어진 건 예. 뭐 우크라이나가 뭐 오발한 것 같다 이렇게 네.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은 했지만 약간 그게 좀 불안 심리를 조금 자극은 시켰던 것 같고 네. 또 사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또 발사해 버렸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2,100에서 2,500까지 오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또 급락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밑에서 좀 싸게 잡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거든요. 예. 주가도 올라가는데 환율도 떨어졌어요. 그럼 이제 2배로 좀 수익이 날 수가 있죠. 외국인 입장에선. 그래서 약간의 차익 매물도 나왔고 또 한 가지가 결국 목요일 날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. 그 예. 목요일 날 한 3천억을 팔았어요. 근데 네.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반도체입니다. 그걸 추정해 봤을 때 아마 마이크론 감산 충격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 이거 좀 생각보다 더 안 좋구나. 그래서 좀 약간 매도를 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약간 불안감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그렇지만 매도가 3천억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매도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조 자체는 꾸준하게 좀 매수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일부 좀 그 이벤트나 예.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매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 주 외국인, 기관, 개인들의 어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까지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. 네. 이번 주 일단 먼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들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산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많이 상승한, 그러니까 이번 주간 기준으로 많이 상승했던 업종들을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1월 하순이 됐는데 이 하순에도 좀 강세가 지속될 것 같다. 이렇게 보는 분야는
어느 쪽입니까? 일단 좀 낙폭과 대주들 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좀 꺾이고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좀 반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꺾일 때 가장 좋은 섹터가 인터넷 게임 쪽이거든요. 항상 예. 보면 그래서 인터넷 게임주가 뭐 구조적 성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강세 기존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뭐 반도체가 뭐 물론 감사한 얘기는 좀 나와서 그게 사실 근데 역으로 해석하면요 결국엔 공급은 더 줄어들거든요. 네. 나쁘게 볼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계속해서 좀 강세 기조가 저는 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기조 자체는 뭐 계속해서 좀 상승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대표적 게임 또 대표적인 반도체 아니면 또 소부장 이런 섹터들의 좀 강세 흐름은 일단 11월 하순까지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예,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? 네, 이게 키움증권의 박상준, 송민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음식료하고 유통업종 전망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소비재 기업들 한번 이제 점검을 한 건데 이게 좀 내용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지금 소비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트렌드가 뭐냐면 소비의 가성비입니다. 예, 사람들이 가성비를 찾아요. 이게 과거 사례도 있는 게 1970년대에 월마트가 급부상을 한 게 그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잖아요. 사실 뭐 지금과 비슷하죠. 그때 오일 쇼크 터지고 미국도 예. 그때 월마트가 뭘 했냐면 저가 제품을 깔아버려 가지고 완전히 이제 유통시장을 장악해 버렸죠. 또 한국은 97년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마트가 그때 나왔거든요. 아, 그랬나요? 그때 우리나라 또 IMF로 되게 힘든 때인데 예, 이마트가 갑자기 할인 매장 만들어 가지고 저가형으로 예,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급부상을 했죠. 그래서 이마트가 한 10년간 또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걸로 이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월마트와 이마트의 공통점이 이렇게 뭐가 좀 안 좋고 사람들이 네.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경기는 안 좋고 예. 물가는 오르고 이럴 때 굉장히 싸고 예. 좋은 제품을 이제 가성비 전략으로 해가지고 히트를 쳤던 거죠. 그게 있었고, 근데 2008년도 이후로는 또 변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이제 어떤 또 이 그 유통망이 좀 형성이 됐냐면 편의점이 네, 또 시장을 또 장악을 했어요. 근데 그때 또 맞물렸던 게 1인 가구가 갑자기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거기다가 HM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정 간편식 있잖아요. 뭐 네.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한 끼 대용이죠. 그러니까 식당 가서 먹긴 좀 부담스러운데 편의점 가서 일단 뭐 내가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예. 그냥 가격도 싸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 또 편의점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외식을 또 대체하는 수요가 이쪽으로 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편의점은 필수 소비재를 많이 팔아요. 예, 경기에 좀 둔감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또 편의점도 성장을 꾸준히 했는데 어쨌든 이제 2023년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땐 계속 지금 그렇다고 저물가로 가긴 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수요가 좀 역기조로 가면서 소비 경기는 둔화된다. 그래서 여전히 가성비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이마트나 이런 게 좀 힘든 게 온라인 쿠팡하고 막 좀 싸워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성장이. 네, 그래서 그 2023년도의 유통에 좀 가장 좋은 거는 편의점 쪽으로 아,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요건 좀 이 여기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스타벅스도 요즘에 좀 힘들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저도 생각하기로는 경기 안 좋아도 여전히 잘 될 것 같잖아요. 성장률이 지금 3%밖에 안 된대요. 아, 많이 줄었대. 그러니까 가격 올리긴 올렸잖아요. 예, 6% 아마 올렸는데 일단 소비자들도 조금씩 이제 가격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뭐가 요즘에 잘 나가냐면요. 그 메가커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싸죠. 예. 싸고 이게 양이 크잖아요. 많죠. 예. 예. 그게 투썸을 제치고 이제 2등으로 올라섰다고 아, 합니다. 그런가요?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완전 가성비죠. 예, 예, 그러니까 한국의 이 커피 시장마저도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편의점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유통 쪽에서 좀 좋아질 만한 게 면세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면세점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.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아, 뭐 외국인 좀 네, 외국인 들어오겠죠. 더 들어오고 또 중국도 풀리지 않을까.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면세점 제일 좋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내년에 좀 다크호스로는 면세점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음식료도 요즘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음식료에서는 경기를 가장 안 타는 게 하나를 꼽아줬는데 라면이라고 합니다. 라면은 경기를 거의 안 타거든요. 예. 그리고 가격을 올렸잖아요. 올려도 사람들이 별 저항이 없어요. 이 가격 폭이 올라가도 워낙 싼 이제 또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나라 라면이 또 해외에서 또 잘 팔리고 그래서 음식료에서는
라면 업체 위주로 한번 좀 투자를 해보자. 그래서 소비 경기가 좀 위축되는 시대에 결국 이런 가성비 전략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유통, 음식료를 주목해보자는 내년 전망이니까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주목할 기업이나 뭐 탑픽이 있습니까? 예, 여기서는 이제 편의점에서는 BGF 리테일 꼽아줬고 면세점은 호텔신라 그리고 이제 라면 쪽에서는 농심 그리고 요건 좀 별개지만 그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잘 지금 스낵 판매하고 있는 오리온은 좀 성장을 또 잘하고 있대요. 그래서 요 4개 기업 정도를 좀 탑픽으로 좀 꼽아줬습니다. 근데 이 과정이 내년에 이제 틀리면 다시 부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